반갑습니다. 자기돌봄의 공사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주제가 뭐였죠? 나는 나를 모른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를 알아야겠죠. 나를 알아야 어떻게든 이 불완전한 나를 데리고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심리학에서 나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요. 자, 셀프라는 개념이 있어요. 셀프는 자기라는 개념이 돼요. 자기. 그래서 I입니다. 영어로 I. 그러니까 나 그 자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에고가 있죠. 에고는 자아입니다. 네, 그래서 미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소유적인 측면, 나, 어떤 나 이런 느낌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혼동을 가지시면 안 돼요. 먼저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될 것은 에고가 아니라, 에고는 이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만납니다. 작동을 시키려면 지금 작동을 시킬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약속을 잡는다든지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게 에고니까요. 맞죠? 그래서 그 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나, I, 네, 이것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자아, 나를 이야기하다 보면 꼭 걸리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관계 중심에서 문제가 걸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역할론적인 측면에 우리가 몰입을 하게 돼요. 물론 이것을 등한시했을 때거나 아니면 이것이 혼동이 왔을 때는 큰일이 납니다. 맞죠? 네.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오빠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편 역할을 안 하고 남동생 역할을 한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가면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장기를 맞이하죠. 저는 인간이 정신적으로는 두 번 그 변화기가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사춘기예요. 사춘기는 스스로 생각하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이때 정신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갱년기예요. 이때 관계 중심으로 쭉 살아와서 내가 그것인 줄 알았던 그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우울증이나 깊은 상실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왜요? 갱년기가 됐을 때 나의 어떤 그 역할론적인 측면에서의 위협이 오거든요. 맞죠? 네, 지금 갱년기를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갱년기를 준비하고 있거나 또 겪으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본질적인 나, 아이를 찾기는 어려워요.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까요? 기독교 믿는 분 많으시죠? 자, 신의 자손, 신의 자녀들, 그 다음에 어떤 소명, 그 다음에 정해진 신의 뜻,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내 삶이 너무 힘들고 혼란스럽다면 그것을 신의 뜻으로 우리가 찾아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설사 그게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우리한테는 오늘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그리고 무엇인가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먼 문제입니다. 또 반대로요. 불교나 명상 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까르마, 또 참나, 아트만. 자, 이것도 좋아요. 네, 아트만. 진짜 내가 있대요. 명상을 통해서 잠시 잠깐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무엇인가 물화일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좋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돈을 버는 거,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나요? 사실 그거 좀 어려워요. 그죠? 그렇다면 그냥 어떤 그런 것들은 나를 위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리학적 접근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자아가 네 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실적인 자아. 그래서 진짜 지금 실존하는 나죠. 네. 그 다음에는 이상적 자아, 이상적 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의무적 자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능한 자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대요. 네, 우리가 이런 거는 아마 내적 갈등을 느끼면서 많은 것들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나는 정말 현실적으로 그걸 못하는데 이상은 너무 높아. 이럴 때는 좌절감을 많이 얻게 되죠. 그런데 이상적 자아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삶의 희열, 보람, 어떠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맞죠? 네. 자, 또 현실적 자아와 의무적 자아가 부딪힐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어떤 부담감, 그 다음에 어떤 괴로움들이 상당히 많이 쌓이죠.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럴 때 많이 생깁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 네, 의무적 자아 때문에 아마 힘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좀, 근데 조금 감이 안 와요.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만의 솔루션을 드릴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누군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동차 하나를 사도 내 차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뭔지 알잖아요. 신발 하나 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60년, 짧게는 60년, 길게는 100년까지 함께 살아가야 될 나를 모르고서 무엇도 행복할 수 없고 무엇도 즐거울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잠깐 즐거운 거고 잠깐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았죠? 자,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능적 자아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심리검사에서 성격검사를 해보세요. 나 저기 심리센터 가는 거, 정신과 가는 거 부담스러워. 좋아요. 그러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도 좋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MBTI죠. MBTI 해보세요. MBTI가 자꾸 바뀌어요. 바뀌는 것도 좋지만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바뀌는 것 중에서도 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들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작동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구나 정도만 아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것도 공짜로 인터넷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에고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에고그램이 MBTI보다는 조금 더 정확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요, 이 유전적인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죠. 가족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과연 얼마만큼 장수했고, 또 학력은 어떤지, 또 돈은 어떻게 벌었는지, 농사를 졌는지, 아니면 장사를 했는지, 아니면 교사였는지, 공무원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얼추 내 피 안에 어떤 DNA, 어떤 유전인자가 돌아다니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옛말에 콩 심은데 콩 난다는 말 맞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어떤 실존적인 가치를 중요시하지만 그 근본에는 유전적인 형질들을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파악을 해보세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가치요. 어떤 가치로 나를 정의할 수 있는가? 이거는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돈, 명예 중에서 뭘 선택하겠냐? 명예다. 자, 나는 사랑이냐? 아니면 책임이냐? 그리고 했을 때 새로운 사랑 지상주의자야? 그러면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아니야, 나는 책임이 중요해.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단어적으로 정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성공한 인물이 분명히 내 눈앞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 눈에는 넬슨 만델라, 그죠? 아니면 링컨, 이런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상적 자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작동하는 원리와 그 다음에 부모한테 받은 과거의 어떤 이력들,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해야 될 롤, 이 세 가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아를 구성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적 자아는 높게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받은 유전적 형질이 좀 안 좋아요. 또 현실적인 나의 성격이 조금 모나 있어요. 화를 잘 내고 좌절을 잘하고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 삶 자체가 어떤 통합되거나 아니면 발전적이거나 그러지 못할 겁니다. 다 분리돼 있을 거예요. 심리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통합된 기능입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융합돼서 하나의 어떤 형체를 갖춰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나와 과거에 부모한테 받은 유전, 그 다음에 나의 이상적 가치, 이 세 가지가 아주 믹싱이 잘 돼서 기능적으로 융합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하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찾아낸 저의 룰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입니다. 저는 조던 피터슨 교수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롤을 정하시고 그분들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멋진 나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